자, 이번 시간에는 단항식과 다항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들 몇 가지를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대부분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먼저 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항이라는 용어의 뜻은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단어는 곱이라는 거죠. 곱. 아무리 많은 숫자나 문자가 곱해져 있어도 그 식은 우리 단 하나의 항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게 항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상수항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즉 숫자나 혹은 숫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개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개수랑 차수랑 또 헷갈리는 학생이 많은데, 개수라는 건 문자에 곱해진 숫자를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x, 이런 항이 있을 때 x의 개수, 그러니까 x의 개수 하면 x에 어떤 숫자가 곱해졌느냐, 그걸 묻는 말이죠. 여기서 x의 개수 하면 x에 곱해진 숫자, 즉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항의 차수가 있죠. 자, 차수는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자, 개수는 문자에 곱해진 숫자를 의미하고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느냐,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3x에서 볼 때 문자는 x 한 개고요. x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항의 차수를 우리가 1차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3x제곱은 어떻습니까? x가 두 번 곱해졌죠? 2차입니다. 그리고 3x제곱 y 세제곱, 이런 항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항의 차수를 잘 구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정의를 잘 보면 됩니다. 항의 차수, 정의가 뭐라고 있습니까?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했습니다. 이때 문자는 꼭 같은 문자여야 한다는 말이 없죠. 그렇죠?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느냐, 그게 바로 항의 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용된 문자는 지금 x도 사용되었고 y도 사용되었죠. 자, 개수는 차수를 따질 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x는 2번, y는 3번 곱해졌죠. 따라서 차수의 정의에 따른다면 이 식은 5차가 되는 겁니다. 5차식이 되는 거죠. 자, 차수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가령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자, 이런 식은 항일까요? 항이 아닐까요? 항이 아닙니다. 항의 정의를 보면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했죠. 근데 1 나누기 x는 x분의 1은 그렇죠? 1 나누기 x를 의미하죠. 이런 식은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리식의 경우에 차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의에도 어긋나죠. 숫자 또는 문자가 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항이 아니고요. 따라서 차수를 따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항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항이 아니므로 차수도 따질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류항.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x 세제곱, 그 다음에 2x 세제곱. 자, 이 두 항을 잘 보면 지금 개수는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는 xx 같고요. 그 다음 차수도 어떻습니까? 3차 같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문자와 차수가 같을 때 이런 두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고, 자, 동류항이 중요한 이유는 동류항끼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가령 3x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을 더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x 세제곱 x 세제곱. 자,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내서 그렇죠?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즉 개수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동류항 계산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뺄셈은 개수끼리 빼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중1 때 배운 내용이죠. 그렇죠? 동류항. 다음 단항식. 자, 단항식은 말 그대로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항식은 하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이 아니고 하나 이상이죠. 하나 이상의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란 말은 하나도 포함한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단항식도 그렇죠?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다항식, 하나 이상의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다항식의 차수가 나와 있는데 다항식의 차수니까 당연히 다항식은 여러 개의 항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각 항의 차수를 조사를 해서, 그렇죠? 각 항의 차수를 조사해서 가장 높은 차수를 우리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차수를 2차식이라고 불렀던 거죠. 2차, 1차, 상수항은 차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 몇 차? 2차. 그래서 이 다항식은 2차 다항식 혹은 2차식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오름차순은 말 그대로 자,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서대로 다항식을 나열한 걸 의미하고요.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로 다항식의 각 항을 배열한 걸 말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자, 2차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자, 이 식은 오름차순으로 정리된 식일까요?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일까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낮은 것, 2차, 1차, 그 다음 상수항 정리가 되어 있죠. 당연히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그럼 자, 이 식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차수가 낮은 것부터니까 상수항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1차항, 그 다음 2차항. 자, 이렇게 정리한 식이 바로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은 식을 정리할 때 내림차순으로 많이 정리를 하죠. 그렇죠? 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용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자 x가 있다고 할 때, 가령 어떤 문자 x가 있다고 할 때, 꼭 x일 필요는 없습니다. y일 수도 있고, 뭐 z일 수도 있고, 그런데 x를 예로 들겠습니다. x라는 문자가 있을 때, 이 x라는 문자는 우리가 변수로 볼 수도 있고요. 상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어떤 문자 x가 변수가 되는 경우는 이 문자 x가 고정된 값이 아닐 경우입니다. 즉, 이 x라는 문자가 뭐 1이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문자 x를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상수로 볼 수도 있는데요. 문자 x가 상수라는 말은 x의 값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문자로 주어지긴 하지만 이 x라는 값이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에 뭐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문자 x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뭐로 취급해야 된다? 문자지만 상수로 봐야 한다는 거죠. 고정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수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값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값이, 자, 문자지만 x의 값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면 이 문자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상수인 겁니다. 자, 변수 상수 개념 일단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지금 예제 1번, 예제 2번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예제 1번을 한번 보면 예제 1번 어떻습니까? 단항식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안에 포함된 문자를 보면 x, y 두 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자, 두 개 이상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존재할 때, 두 개 이상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존재할 때 그 식은 어떤 문자에 대한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x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자. 자, 주어진 식을 x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는 말은 xy를 모두 변수,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x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면 x가 3번, y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xy에 대한 오차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 라고 하면
x만을 문자 혹은 변수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y는요? 이때 y는 상수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식의 차수는 문자 곱해진 개수가 차수라고 했으니까 x가 곱해진 개수만을 우리가 따져야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3차식이 되겠죠. 뭐에 대한 3차식? x에 대한 3차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 y에 대한 다항식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쉽죠, 그쵸?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는 말은 y만 문자 혹은 변수로 취급하고요. x는 상수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식은 자, y만을 문자로 보니까 y가 2번 곱해졌고요. y에 대한 2차식으로 봐야 옳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예제 2번에도 한번 따져서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2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죠. x, y라는 2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할 건 항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수나 문자가 곱해진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수나 문자가 곱해진 식이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항이 아니라고 했죠. 항이 아니라는 말은 단항식, 다항식도 아니고 차수도 따질 수 없단 말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죠.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은 다 항도 아니고 따라서 차수도 따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을 x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x도 문자, y도 문자로 보겠다는 건데 문자가 지금 분모에 있죠. x라는 문자가. 따라서 이 가운데 식은 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전체도 뭡니까? 다항식이 아니겠죠. 다항식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x에 대한 다항식일까요? 그러면 x에 대한 다항식도 아니겠죠. x에 대한 다항식이란 말은 x를 문자로 보겠다는 건데 문자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나눠져 있죠. 그렇죠?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x에 대한 다항식도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럼 y에 대한 다항식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y에 대한 다항식은 맞죠. 그렇죠? 다 분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y가 다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은 y에 대한 다항식이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 y가 3번 곱해졌으니까 이 항은 3차식, 이 항은 2차식, 상수항. 제일 높은 차수는 3차. 따라서 이 식은 y에 대한 3차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y에 대한 식으로 봤으니까 당연히 x는 이제 뭐로 취급해야 됩니까? 상수, 즉 숫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y제곱의 개수는 x분의 2가 되는 거죠. 문자에 곱해진 숫자라고 했으니까 개수의 의미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